안녕하세요. 한국인 아마존 셀러들을 위한 채널 K존입니다. 드디어 3강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아마존이 좋을지 또는 스마트 스토어가 좋을지, 도대체 나한테 해야 되는 맞는 플랫폼이 뭐야? 라고 이제 아마존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마존이 나한테 맞는 건지 스마트 스토어가 맞는 건지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플랫폼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저는 한국인 아마존 창업자들만을 위해서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네이버가 어떤 플랫폼이죠? 네이버의 장점과 단점으로 굉장히 나눠서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자본이 적어도 됩니다. 네이버는 사입 형태로 내가 물건을 사다가 우리 집에다 또는 우리 창고에다가 놓고 판매할 수도 있겠지만, 위탁 배송이라 그래서 누군가가 창고에 넣어놓은 걸 내가 대신 팔고 그 사람이 소비자한테 배송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위탁 배송이라 그래서 첫 번째로는 네이버의 장점은 자본이 적어도 된다는, 그거와 같은 게 자본이 적어도 되니까 부담이 적어도 된다, 누구나 할 수 있다로 연결되는데요.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아마존은 내가 물건을 사다가 아마존 창고에 집어넣고 나의 물건을 가지고 내가 직접 판매하는 형태라면, 그러니까 네이버는 그러한 형태가 아닌 판매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쉬운 예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들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위탁 배송 또는 구매 대행 같은 형태를 통해서 네이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과 비교해 봤을 때는 확실히 한국어로 가능하기 때문에 영어를 못 하신다고 해도 좀 부담감이 좀 적겠죠. 그리고 가장 빠른 장점입니다. 첫 번째 판매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당장 네이버를 창업하기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도 내가 오늘 강의를 좀만 보고 지금 그대로 등록하기만 하면 실제로 1개, 2개 정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주일 안에 판매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런데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단점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모든 관리를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존 FBA는 아마존이 모든 걸 다 해주는 형태를 볼 수 있었죠? 그런데 네이버는 그렇지 않습니다. 택배 포장부터 시작해서 택배 포장, 고객이 주문 들어오면 택배 포장하고 운송장 번호 있으면 그 운송장 번호를 또 시스템상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반품 또는 이제 고객님들이 여쭤보신 전화, 이거 오늘 배송 됩니까? 이런 전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관리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물건 100개까지는 나 혼자 팔 수 있겠지만, 물건이 잘 팔려서 1000개가 팔리고 2000개가 하루에 나간다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직원을 고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는 돈은 많아지지만 나가는 돈도 똑같이 많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내가 많은 물류 못하고 택배 포장도 혼자 해야 되고 최저가 경쟁을 해야 된다. 이게 가장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최약점입니다. 이거는 고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제품을 올려놨을 때 내가 아무리 많이 팔아도 1등을 최저가를 검색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최저가를 검색했을 때 오늘 처음 올린 초짜 판매자가 나보다 먼저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10원만 낮아도. 그렇기 때문에 1등이 굉장히 쉽게 무너집니다. 결국에는 내가 브랜딩을 아무리 잘하고 내가 아무리 상세 페이지를 예쁘게 잘 만들었어도 똑같은 상품이라면 최저가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점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단점이 또 되기도 합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진짜 내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공부 열심히 해서 창업을 했는데 1년, 2년, 3년 했는데 갑자기 고등학생이 와가지고 나는 물건 한 개당 1000원씩만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저가 그냥 들어와 하면서 경쟁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현업으로 또는 나의 본업으로 하고 있는 셀러들 입장에선 굉장히 아쉬울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또 하나, 시장이 작다. 한글로만 된 시장이기 때문에 네이버는 한국 판매자, 한국 소비자들만을 가지고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아마존에 비해서는 작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아마존은 과연 어떨까요? 네이버는 보셨다면 아마존도 장점과 단점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이 큽니다. 일단은 미국 인구만 봐서도 3억이 넘는 미국 인구인데다가 미국인들은 중산층, 즉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중산층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미국 내에서만 판매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사람들이 그거를 구매해서 배송 대행하는 형태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마존에서 쇼핑하시는 분들 한 번씩은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은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네이버는 많이 판매가 되면 직원을 고용해야 되는 형태였지만 아마존은 혼자서도 많은 물량을 소화할 수 있어요. 나 혼자서도 1000개, 100개, 10,000개를 한 달에 소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판매가 돼도 판매되는 제품의 개수가 늘어나서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굳이 직원을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수수료로 많이 지불을 해야겠죠. 그리고 리뷰가 쌓이게 되면 1등이 쉽게 안 바뀝니다. 최저가를 찾아주는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들이 가장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1등, 즉 판매 1등의 제품은 계속 1등으로 올라와 있겠죠. 그리고 리뷰가 막 1000개, 2000개, 3000개, 5000개, 10,000개 점점 쌓여진다면 1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에게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때 그렇게 많은 제품 리뷰를 이미 가지고 있는 시장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다음번 장점으로는 빅데이터로 시장이 분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이버는 데이터 랩이라든지 광고 시스템을 통해서 대충 얼마나 검색량이 있다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아마존은 몇 개가 판매가 되고 몇 월 달에 판매가 많이 됐고 내가 첫 번째 오더할 때 몇 개나 해야 되고 배송비는 얼마나 수수료가 나올 거고 그런 모든 데이터를 우리는 빅데이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아마존 사업을 하실 분들이라면 빅데이터를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이미 직원을 우리가 미리 고용해 놓고 사용하는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배송료와 판매 수수료가 나오게 됩니다. 아마존의 FBA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두 번째로는 영어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사장님들 영어가 한눈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번역기를 돌린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내가 좀 미숙한 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영어 같은 부분들은 특별히 따로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해서 번역기를 돌리시다 보면 조금씩 늘고요. 사실은 사용하는 언어는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에 사용하는 영어 정도는 어느 정도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법과 문화가 다르다는 겁니다. KC 인증을 받으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FDA 인증 또는 FCC 인증과 같은 인증 시스템들을 통해야 되는데요. 전자기기 제품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인증이 필요한 물품들은 미국이기 때문에 또 따로 인증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문화가 다르답니다. 이건 사실은 오류가 많다와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안 된다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미국은 사실은 관공서에 간다든지 또는 운전면허 발급을 받으러 간다든지 차량 등록을 하러 간다든지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대기를 해야 됩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은행에 가도 다 30분 안에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되죠. 근데 미국은 은행에 가서 직원을 만나는 데까지만 사실 2시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느린 문화이고 그런 게 일상화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오류가 터지고 뭔가 조금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보통 해결되는데 2일 또는 3일 또는 크게는 일주일 정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문제라서 나는 콜센터에 전화해서 해결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점으로는 첫 판매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스템을 잡는 일이기 때문에 시스템 잡는 시간 동안 첫 판매가 일어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모든 노하우 및 강의는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하지만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실 거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마존 한국 셀러분들을 위한 강의를 올리는 K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